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며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관계와 상황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 이유가 혹시 타인의 독성 때문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 독성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의 자기의 부족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생존의 문제이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을 독성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말이죠.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깊이 연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융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해치는 선택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물렀고 자신을 무시하는 환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이용해도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말이죠.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우리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윤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억압한 자기 자신의 일부 말이죠. 우리는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슬퍼도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조종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독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요구에 응할 때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요구는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융은 이런 관계를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관계에 있지 않나요? 항상 당신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 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족이 만들어내는 덫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혼자서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독성 관계 속에서도 견딥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나와 함께 있어 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신의 삶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하고 말이죠.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웠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충분하고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채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애가 없는 사람의 사랑은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감정적인 협박으로 말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내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임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 우리가 숨기고 억압해온 감정과 욕구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느낀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슬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면도 불완전한 면도 모두 말이죠. 우리는 자꾸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융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나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더 이상 완벽한 척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독성을 가진 사람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런 말은 들을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머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아니,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을 넘어도 참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을 이용하는 걸까요?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고 여러분의 욕구를 부정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경계가 없다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경계 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화가 나나요? 슬픈가요? 외로운가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나요? 혹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욕구는 정당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픔을 다른 관계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하듯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은 그를 비난하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나요? 자기 비판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윤군 우리 안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내면화한 부모나 사회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을 꾸짖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그동안 정말 잘 견뎠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고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우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예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어둠을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항상 이해심 많고 너그럽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 면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경계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독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좋은 면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항상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했다고, 차갑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변한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입니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독성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나쁜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계속 변명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에게 투사를 거두어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환상이나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봅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진실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자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화를 느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슬프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픔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자기입니다. 진정한 자기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사회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 중심을 찾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성 관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든 나는 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의 경계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를 선택하지만 함께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친절하다면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삶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곁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애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봅니다. 자기애는 나와 너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나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고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퍼주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무너질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라고 권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로 자기애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나요? 아니면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그 관계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집착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미래가 익숙한 고통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융은 변화가 항상 불편함을 동반한다고 말합니다.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독성 관계를 끝내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고 다시 옛날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 말이죠. 이 길은 외롭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빛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그림자 아래 숨겨왔습니다. 이제 그 빛을 꺼낼 때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독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기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학대를 견디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합니다. 이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만 문을 열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혜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밖을 보느라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욕구를 존중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경계를 넘으려 할 때 아니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평생 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칼융의 통찰을 통해 자기애가 왜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임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욕구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독성 관계는 여러분이 자기애가 없을 때만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애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독성으로부터 지키는 방패이며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그 열쇠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경계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자기애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없는 경계를 이용하려던 사람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혁명의 주인공입니다. 융은 그의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생각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메시지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순종과 희생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양 없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집가서 참고 살아야 한다고, 남편을 잘 모셔야 한다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어머니들은 행복했을까요? 많은 경우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융은 우리에게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를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가족 앞에서의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가면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가면을 쓰고 있다 보면 진짜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항상 강한 척하는 가면인가요? 항상 괜찮은 척하는 가면인가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두렵고 외롭고 상처받은 여러분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진짜 여러분을 꺼낼 때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 강한 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고, 다 두려워하고, 다 외롭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전체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질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모두가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억압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림자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억압하고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기 주장을 억압하고 살아왔다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합니다. 나도 화가 날 수 있고, 나도 질투할 수 있고, 나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질 텐데. 하지만 그것은 오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없어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에게 각자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성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나쁜 관계라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다른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를 말이죠.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대극의 통합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반되는 것들이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사랑과 미움이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한쪽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 대극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강하고 때로 약합니다.
나는 때로 사랑하고 때로 화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한쪽을 부정하면 우리는 불완전해집니다. 양쪽을 모두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내 안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의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무스와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여성 안의 남성성을 아니무스, 남성 안의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했죠. 이 둘을 모두 인정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인간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순종적이어야 하고 남성은 강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반쪽으로 만듭니다. 여성도 강할 수 있고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남성도 부드러울 수 있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안의 모든 면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부드러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해질 수 있고 때로는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독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특정한 면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항상 이해심 있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면을 보이면 그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전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편리한 여러분의 일부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전체성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일부가 되지 말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우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는 또한 자기 용서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과거를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선택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르게 행동하면 나는 누가 되는 걸까?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는 것은 페르소나, 즉 가면일 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진짜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책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이 긴장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직관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을 따릅니다. 사회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가슴이 이것이 맞다고 말하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자기애로 가득한 경계가 분명한 독성이 없는 이야기를 말이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말이죠.